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면서 1인 1표제 도입을 추진 중인데요. 당내에서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당대표 비서실장이죠.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의원님. 네. 1인 1표제 있잖아요. 예. 주말부터 그냥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모든 신문들이 이걸 다루던데 민주당 소식에서. 지금 어디까지 논의가 됐어요? 당원 당규 개정 이번 주에 들어가는 건가요? 지난 금요일 날 최고위에서 의결이 됐고요. 예. 의결해서 오늘 당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중앙위원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게 당에서 거칠 수 있는 절차들입니다. 예. 그리고 당원들께는 이제 의견 한번 물어봤고요. 압도적인 비율로 찬성이 높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1인 1표제는 정청래 대표가 정청래 대표만 추진한 건 아니고요. 예. 이건 우리 민주당의 이어달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 뭐 그 전부터도 얘기가 됐었고요. 전진위에서도 그랬고 2023년 우리 혁신위에서도 1인 1표제는 지금처럼 그 일전에는 대의원 한 분이 한 권리당원 60표 정도의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예. 그거는 맞지 않다. 심지어 국민의힘 저렇게 망해가는 정당도 1대1로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래서 추진을 하기로 했었고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는 지난 8월 2일이었습니까? 당대표 될 때 대표 공약으로 이제 국민 주권 정부가 탄생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의. 예. 그래서 당도 당원 주권 정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님이 대표 시절에도 예. 60대 1을 최대한 많이 낮춰놨습니다. 그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때 뭐 당내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일단 그렇게 했고 이번에는 1대 1로 이제 맞추는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 네.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잖아요. 예. 당내에서. 그러니까 이현주 최고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중요한 게 강득구 의원 그다음에 이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여기서도 이제 여기에다 비판적 목소리 좀 나오거든요. 이 강득구 의원도 그렇고 더민주 혁신회의는 대표적인 이제 친명 조직인데 네. 앞서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에 이걸 추진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친명 조직들의 반발 이거를 좀 진압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까? 무슨 뭐 진압 그런 건 아니고요. 너무 과격한 거예요 단어가? 네. 그 반발에 잠재우기 위해서 그러면. 참고로 저도 더민주 혁신회의 협력의원단 소속입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럼요. 다 같이 일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다들 말씀하시는 저는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의견들이에요. 예. 다 당을 사랑하고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야 된다는 데에서는 어느 한 분이나 어느 쪽이든지 간에 그게 맞지 않다거나 부인하는 사람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다수가 그러면 대의원제가 없어지는 거냐? 그러면 대의원의 역할은 뭐냐? 이런 말씀들 하고 지금 이제 그게 충분하게 특히 이제 전략 지역이라 저희가 표현합니다마는 영남. 예, 우리 당세가 약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그동안 고생하시고 당을 위해 헌신하신 대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위상이 필요한 건가 이런 예. 얘기인데요. 일단 현재로서도 많은 논의를 거쳤고 거기에 담겨 있긴 합니다. 예. 전략 지역 같은 경우는 각급 위원회의 10% 이상을 충분하게 배정할 수 있도록 또 해놨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절차를 또 밟아왔어요. 최근에 같은 경우는 당원들 여론조사뿐만 아니고 전국 위원장들 회의에서도 이거 다 공람이 됐고 회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17개 시도당을 통해 가지고 253개 지역위원회에서 다 회람이 됐고요. 그래서 논의는 많이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논의가 좀 미흡했다고 지적도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그 지난 금요일 날 최고위 의결을 하면서 중요한 또 조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요? 그게 대의원들의 역할과 위상에 관한 어떤 재정립을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TF를 만들었거든요. 예. 거기에는 최고위원인 황명선 최고위원님을 단장으로 했고 이해식 전략위원장님을 부단장으로 해서 거기에서 지금 일부에서 나오는 그런 우려점들이 있으면 충분히 논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내년에도 전당대회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또 반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의원님 이제 네. 대의원제란 게 국민의힘에는 없는 국민의힘은 다 이제 1인 1표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민주당의 오랜 전통이잖아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도 대의원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있지 않습니까? 대의원들은 네.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네. 표 문제. 네. 예를 들어서 당원들보다 대의원들이 좀 더 권리를 많이 가지는 이 대의원 시스템이 민주당의 사실 오랜 전통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지금 와서 확 바꾸는 건 뭔가 당원 구조를 한번
새롭게 정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한번 당을 한번 좀 싹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의지가 좀 들어간 건가요? 당원 그게 구성이나 그런 이런 식으로 부분들. 접근을 하면은 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네. 당내에서. 근데 아니, 왜냐면 민주당 오래 예, 전통이었으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지금 현재 이번에 당원 저희들이 의견 수렴할 때 대상자들이 164만 명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6개월 이상 당비를 내신 분들, 이제 일부 당원들께서는 6개월 이상 당원 당비만 내던 분들 가지고 그동안 투표를 해왔는데 왜 이번에는 한 달이라도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했느냐 말씀들 하시던데 그건 이제 의결을 할 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가부 찬성이냐 반대냐를 물어볼 땐 당연히 6개월 이상의 권리당원들 투표권을 가진 분들입니다. 각급 선거에서 그분들이 주는데 이번에는 말 그대로 보다 많은 당원들에게 한번 의사를 물어보자 그런 차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대의원은 일전에 저도 올해 민주당을 출입한 기자였습니다마는 그때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50명 당원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위원회별로. 근데 이번에 다들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영남 지역도 우리 당이 얼마나 커지고 많은 국민들로 지지받는지 아십니까? 영남 지역도 1,000명이 넘습니다. 그 얘기는 당세가 이제 늘어났으니까 예전처럼 대의원의 권리를 이렇게 강화해 줄 필요는 없다. 권리를 강화하지 말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우리 권리당원들의 모든 분들 저는 한 분도 빠짐없이 요구하는 거는 이제는 표의 등가성도 있고 같이 하는 게 1인 1표가 맞다. 저는 그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대세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의 대의원들을 그러면 어떻게 어느 정도의 유상을 가지고 어떻게 역할을 할 거냐 충분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어쨌든 당내에서 좀 다른 목소리 반발이 좀 있더라도 이번 주에 개정은 추진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잡혀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 당무위와 중앙위까지 절차가 되고 예를 들어서 당무위에서 찬성이 되고 중앙위를 갔는데 중앙위원들이 숫자가 꽤 됩니다. 그리고 다들 많은 의견들을 듣고 충분히 토론한 다음에요. 거기에서 가결되면 추진되는 거고요. 부결되면은 중앙위 부결되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판하는 쪽에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왜 꼭 지금 해야 되냐?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정청래 대표 연임을 위해서 사전 포석을 깔아놓는 거 아니냐라는 반대 진영의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비서실장인데 저는 당대표로부터 내년 지방선거 이후 8월 선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연임 안 하신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누가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맞지 않고요. 전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그건 뭐 저나 대표나 우리 당 모든 구성원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정말 매진할 때지 내가 앞으로 뭘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도 지금 당대표 비서실장 하는데 내년 8월 가서는 또 뭐 할까 그렇게 정치하면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너무 맞지 않는 얘기고요. 지금 이 시대에 왜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지금이냐? 이어달리기라는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대통령님 대표 시절에도 정말 꾸준하게 추진돼 왔고 지금 많은 보도를 통해 나오는 거 있습니다. 수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혁신위도 그렇고 이런 당원 주권과 관련된 논의 단위에서는 언제나 논의된 것 중에 핵심적 아젠다 중에 하나가 1인 1표제였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당대표와 지도부가 모두가 지금 최고위원들도 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공약도 많이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할 때가 된 거지요. 근데요 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왜 시끌시끌한 거 당내에서 이제 반대도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필 또 대통령 외국 가 계실 때 지금 G20에 국빈 방문 2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외교 일정인데 하필 해외 순방 기간에 또 이래라는 얘기들이 거기에 대한 비판이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통령님 일정과 당내 같이 추진되는 일정을 이게 뭐 거기를 맞춰서 일정 잡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8월 전당대회 이후에 당원 주권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거기서 논의를 충분히 해왔고 또 정기국회 내에 올 12월 안에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좀 밟아온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의원님 내란 전담 재판부 있잖아요. 그거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 순방 외교가 빗발리지 않도록 당정대 간 잘 조율하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 야 왜 자꾸 대통령 외국 가기 싫을 때 당에서 시끌시끌한 소리가 나오니 요거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발언 같은데 그런데 법사위원들 민주당 법사위원들 그중에 한 사람은 전현희 의원은 또 지도부입니다. 최고위원. 최고이시죠. 지치해서는 안 된다.
네. 법사위는 법사위 할 일을 한다. 지도부와 건건히 의논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이건 이제 어떻게 봐야 돼요? 과방위 소속의 예. 제 상임위는 과방위인데요. 과방위 위원인데 위원회 차원에서 예. 논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예. 정말 문제가 있는 증인들은 고발 조치를 요구했고 저희도 고발하기로 다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요. 근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은 또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치밀하게 조율됐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유독 이제 법사위에서 네. 그 검사 징계나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지금 지도부하고 좀 엇박자가 나는데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의원님. 또 떴습니다. 뭐가 네, 있습니까? 조선일보 단독 기사인데 법무부에서 네. 대장동 반발 검사 등등 징계 안 한다고 하거든요. 네. 요거 혹시 좀 당과 논의가 된 사안인 건가요? 지금 여기서 처음 듣는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단독 기사니까 뭐 좀 예, 후속 예. 취지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게 있으면 또 법무부 차원의 자체적인 결정이거나 그렇지 이런 건을 당과 예. 글쎄 논의를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는 내란 전담 특별 재판부, 내란 예.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예.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당 대표 말씀대로 대통령님 돌아오시고 예. 그러면 모든 이렇게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들은 당정대가 국민들을 보실 때 이렇게 또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의논이 있더라도 예. 논의가 있더라도 공개되는 목소리는 원팀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모습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지지자들이나 그러신 분들 중에 왜 빨리 안 하라고 하는데요.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잘 논의하겠습니다. 그 정성호 장관이 이제 조직의 안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검사들한테 징계를 안 한다는 건데 그런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검사들 고발 조치 예. 한다고 얼마 전에 또 기자회견 에서 예. 밝혔잖아요. 예. 이거 원내 지도부하고 역시 협의가 안 된 거고 당 대표하고도 협의가 안 된 거고. 그때 예, 고발할 저기 뒷감당 때는 알아서 하라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김병기 의원은 뒷감당 잘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요 사안인데. 두 분 다 뭐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떼면 마치 큰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건에 대해서 예. 원내 지도부하고는 협의가 없었던 걸로 물론 당 지도부 마찬가지죠. 그 협의가 없었던 건 맞고요. 예. 그 위원회 차원에서 아마 그런 결정들 논의가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일 앞으로도 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까? 근데 위원회 중요한 차원에서 원내 중요한 사안을 원내 지도부하고 협의 없이 이제 위원회 차원에서 그러지는 하는 않을 겁니다. 아니고 그래요? 아마 같은 논의가 되더라도 예. 그 말씀하는 쪽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 또 협의하는 쪽에서는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게 뭐 그 정도의 무게가 있었나 아니면 예. 거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협의가 됐나 이런 시각차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주말부터 이제 장외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본인들은 이제 장외투쟁이라는 말은 안 써요.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밖에 나가는데 장애 투쟁이 아니면 뭡니까? 뭐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예.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민의힘에 나오는 얘기들은 지금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비판하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문제 요거는 이제 비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도 야당 때 예. 밖에 나가서 우리 당원들 국민들과 같이 모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예.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민생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야당이 왜 저러지? 무슨 일이지를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지금 벌써 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권 퇴진 운동 뭐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대통령 붙이지도 않더만 제가 민망할 정도의 막말을 계속하고 해외 순방 가셨는데 1호기 타고 먹튀했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간판을 내리는 당대표가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내릴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예측을 해볼 텐데요. 그건 무슨 말인가요? 간판을 내린다는 거는 국민의힘 망하는 거죠. 어떻게 그럼 지금 저렇게 하는데 안 망하겠습니까? 위원정당 해서 아이, 제소 간다는 말씀이세요?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예. 예를 들어서 특검이 국민의힘의 연루 의혹을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됐든지 확실히 밝혀서 재판부가 판결을 했을 때 가능한 얘기고 저는 국민들로부터 예.
비근하게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든지 크게 심판을 또 한번 받을 겁니다. 총선 대선의 지방선거가 심판받으면은 저는 저당이 온당치 못할 거라고 보고요. 온전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지금 끌고 가는 이슈 아젠다가 국민들에게 어떠한 소구력도 없어요. 공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니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해외만 나가면 바이든 날리면도 하고 본인은 술 먹고 다니고 아내는 명품샵, 여사라는 분은 명품샵을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이요 어떤 일을 합니까? 관세협정 잘해서 보수 언론에서도 이건 너무 잘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는 위대한 지도자라는 칭송까지 받았는데 그걸 걸어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먹튀했다 공격하고 정권 끌어내려겠다고 하면은 어느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박수 치겠습니까? 근데 계속 밖에 돌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글쎄요. 저거 어느 국민으로부터도 호응 못 받을 거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가기 전에 요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네. 국민의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장애투쟁 여기에다 공식 명칭은 뭐냐면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부르고 있다는 점은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본인들이 아무리 부른다고 국민들이 지금 생각합니까? 의원님 네. 장동혁 대표 대 조국 대표의 그저 대장동 항소폭에 관련 토론 뭐 네. 아직 뭐 일시장소 나온 건 아닌데 본인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정청래 대표도 들어오라던데 들어갑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 갖고 대표하고 상의를 말씀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 왜 합니까? 그 이유가 뻔하잖아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저게 나오는 첫째 이유는 한동훈 견제용이에요. 일단 그래요? 당내에서 왜냐하면 저전 두 사람은 같이 못 갈 것 같아요. 같은 하늘을 보고 살 수 없는 사이가 이미 된 것 같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좀 부각되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는 무조건 뛰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판을 키워보려고 하는 거고요. 별 논리 없이 이미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정치검찰에 의한 조작된 기소와 조작된 수사였습니다. 근본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놓고 정치적 이슈를 만들겠다는 의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